대지의 여신 데메테르한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 바로 페르세포네였지. 어느 날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가 우연히 페르세포네를 보게 되거든. 우와, 완전 내 스타일. 지하 세계로 데리고 가야겠다. 페르세포네는 반항 한번 못해보고 하데스한테 납치당하지. 이후에 딸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데메테르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 정처 없이 헤매다가 허름한 노파의 모습으로 엘레우시스를 지나게 되거든. 그곳에서 우연히 물을 길러 나온 엘레우시스의 공주들을 만나게 돼. 허름한 모습을 한 노파지만 공주들은 데메테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정중하게 궁전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거든. 왕이랑 왕비 역시 데메테르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여기에 머물면서 왕자 데모폰을 좀 돌봐주는 게 어때요? 데메테르는 엘레우시스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해서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데모폰을 돌봐주기로 하지. 왕자 데모폰은 아주 어릴 때부터 허약했어. 왕과 왕비는 허약한 데모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그러다가 데모폰을 데메테르가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거야. 응? 이렇게 건강해진다고? 대체 어떻게 했길래? 궁금해진 왕비는 몰래 노파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 왕비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노파는 방에 들어와 불을 피우고 그 속에 아기를 넣는 거야. 안 돼! 무슨 짓이고! 뛰쳐나온 왕비가 소리를 지르자 노파는 조용히 아기를 불 속에서 꺼냈지. 왕비는 노파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어. 이때까지 내 아기한테 이런 짓을 한 거가. 노파는 대답 대신 환한 빛을 내뿜더니 데메테르 여신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데메테르 여신님! 네 아들 데모폰을 불사의 몸으로 만드는 축복을 내리는 중이었다. 오늘만 잘 넘겼으면 데모폰은 불사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네가 다 망쳐버렸구나. 하지만 보잘것없는 노파의 모습이었던 나를 극진히 대접해준 마음이 고마우니 보답은 해줄게. 네 아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마. 내 신전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면 엘레우시스의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왕비는 데메테르의 뜻에 따라 신전을 짓고 데메테르 여신을 극진히 모셨지. 페르세포네를 찾지 못한 데메테르의 분노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엘레우시스만은 먹을 것이 풍족했었다고 해. 끝! 마널이터! 에리시크토는 아주 거만한 인간이었어.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지. 에리시크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데메테르 여신의 신성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는 그 나무가 여신의 나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든지 베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지. 에리시크톤은 신성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숲으로 갔어. 이 나무가 데메테르 여신의 나무라고? 하! 베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봐라! 당장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안됩니다! 이 나무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성한 나무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인들은 에리시크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빨리 나무 베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여신이 벌 내리기 전에 내 손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나무를 못 베겠습니다. 그래?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할게. 에리시크톤은 그 자리에서 하인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어. 아이고! 나무를 벤다는 게 실수였네.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까 나무를 한번 베볼까? 에리시크톤이 도끼를 휘둘러 내리치자 나무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내렸어.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렸지만 에리시크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 도끼질을 계속해서 결국 신성한 데메테르의 나무는 큰 소리를 내며 쓰러져 버렸어. 그때 나무 속에 깃든 님프의 영혼이 사라지면서 에리시크톤한테 저주를 내렸지. 감히 여신의 나무를 베어버리다니, 이 원한은 데메테르 여신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든가 말든가. 에리시크톤은 님프의 저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 얼마 후 데메테르는 에리시크톤이 벌인 일을 모두 알게 되었지. 내 나무라는 걸 뻔히 알고도 도끼로 내리쳤다는 거가. 내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에리시크톤. 분노한 데메테르는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배고픔의 여신 리모스를 떠올렸어. 리모스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의 딸로 배고픔과 기근의 여신이었지. 데메테르는 님프를 리모스 여신한테 보냈어. 리모스님, 데메테르 여신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오만한 에리시크톤이 처절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님프의 말을 들은 리모스는 얼른 달려가서 잠든 에리시크톤의 몸 구석구석에 굶주림을 불어넣었어. 리모스의 입김이 에리시크톤의 몸에 완전히 스며들자 그 자리를 떠났지. 아침이 되자 에리시크톤은 엄청난 배고픔을 느끼면서 눈을 떴어. 아, 배고파. 밥! 당장 밥을 가져와라! 에리시크톤은 그때부터 음식을 먹어내기 시작했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먹어댔지.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배가 고프지? 에리시크톤의 많던 재산은 순식간에 음식값으로 사라져갔어. 며칠이 지나자 딸 메스트라만이 남아있을 뿐 에리시크톤은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 결국 에리시크톤은 딸 메스트라를 하녀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었어. 하녀가 된 메스트라는 자기를 팔아버린 아버지를 미워하기는커녕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지. 포세이돈님, 제발 저를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메스트라의 기도를 들은 포세이돈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로 결심해. 포세이돈은 메스트라를 어부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주었고 그녀는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이후 에리시크톤은 허기가 질 때마다 메스트라를 하녀로 팔아버렸고 그때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갖가지 동물로 변신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이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딸을 팔아버리는 에리시크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포세이돈은 그녀를 완전히 데려와 버려서 다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지. 더 이상 딸이 돌아오지 않자 에리시크톤은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 너무 배고프다. 배고파. 어떻게 하지? 굶주림에 시달리던 에리시크톤은 결국 자기 몸을 먹기 시작했어. 마지막에 에리시크톤이 있던 자리에는 그의 잇몸과 이빨만이 남아있을 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 끝!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납치당한 뒤에 데메테르는 딸을 찾기 위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어. 슬픔에 잠긴 데메테르 때문에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땅은 메말라갔지. 노파의 모습으로 헤매던 데메테르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됐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엄청나게 배가 고픈 상태였어.
데메테르는 그곳에서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발견하고 다가갔지. 저기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걸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는 기꺼이 노파의 모습을 한 데메테르한테 곡물죽 한 사발을 내어주었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데메테르는 가난한 여인이 건네준 곡물죽을 단숨에 들이켰어. 그때 그 여인의 아들 아스칼라보스가 데메테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와, 거지도 아니고 저렇게나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거지 할머니다. 아스칼라보스는 허름한 노파가 여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녀를 조롱하면서 비웃었어. 그 말을 들은 데메테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지. 건방진 놈이! 데메테르는 먹던 죽을 아스칼라보스에게 뿌려버렸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아스칼라보스가 도마뱀으로 변해버린 거야. 여신을 비웃은 대가다. 데메테르는 자신에게 곡물죽을 나누어준 여인의 친절함을 잊어버린 채 그녀의 아들을 도마뱀으로 만들어버렸어. 이후에 아스칼라보스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고 도마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